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월전에 두산 에너빌트 볼 텐데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을 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비축유에 대해서 방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120달러까지 급등했던 이 유가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85달러까지 아래까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란 쪽에서 여전히 우리 컨트롤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공격적인 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89달러까지 또 급등을 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죠. 이 이슈 하나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대응할 건 아니고요. 정확한 이 근거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두산 에너빌트를 어떻게 끌고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나타나면 어쩌나에 대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또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의 하락이 이 바닥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결국은 최근에 전쟁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유가 변동성에 따라서 지수나 그리고 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120달러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이 고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일전에 20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어때요? 120달러까지 급등하는 움직임 안에서 고점이 형성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이 구간에 한 차례 터치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유가가 더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보다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반대로 지수라든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트의 주가도 어떻습니까? 빠르게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제자에서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기서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 빠르게 특정 구간에서 지켜내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 건지 이 매수의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 자체가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의도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모멘텀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빠르게 가장 먼저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간도 그는 신고가 영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던 이 이슈를 보더라도 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 가스터빈에 대한 7기에 대한 수주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500억에 대한 한 기당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1조 이상의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끝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테라파워에 대한 개별적인 이 에너지에 대한 이 승인 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SMR 관련해서 앞으로 빠르게 이 수주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이슈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 관련해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부적인 요인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전쟁에 대한 이슈가 결국은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두나라의 움직임 무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급등 뭐 이런 움직임은
아니고요. 당장 이번 주 어떤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습니까? 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11일에 미국의 2월 CPI 개별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런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13일에는 미국 4분기 GDP에 대한 부분들과 1월 PC 물가지표에 대한 이런 경제지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엔 이런 거예요.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나타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안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또 결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3월 12일입니다.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 이 일정에 따라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특히나 외인들이 의도적인 또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너무나도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단순하게 내일장, 내일 모레도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도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현물에서 1조 6천억가량의 물량을 담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엄청난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물량 가운데 일부 물량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선물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쇼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이 포지션에다가 이들이 8조 8천억, 9조에 가까운 이 물량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들을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2,700억 가량의 물량을 담고는 있지만 이 물량 자체가 크지 않는다. 지금 9조에서 8조 8천억까지 소폭의 축소가 되는 부분들만 있단 말이야.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들의 만기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시면 오늘 지수가 또 급등을 했다 보니까 9천억까지 지금 이들의 손실이 늘어났다가 또 지수가 일부 하락을 하니까 7,800억까지 손실폭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락을 해야지만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의도적인 움직임,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생각하고 대응할 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고,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청하시면 되세요. 제 개인 번호 010-2118-8840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께서 남겨놓으시면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전부 다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런 외인들의 특히나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 그리고 공매도 물량에 대한 이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 구간이었죠. 이때도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론은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오래전이긴 하지만 걸프전 당시 15.3%에 대한 지수 하락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20%에 대한 지수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바닥권이 잡혔다. 그리고 이번에 이틀간에 18.4%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 빠르게 잡혀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분들은 물량을 늘려갔다가 또 이 구간 결국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쇼 포지션에 대한 이 파생 상품의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우리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는 이 구간 급락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구간마다의 대응을 해야지만이, 지금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해야지만이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는 만큼 혼자 계시다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미리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을 드릴 테고 이러한 문자를 토대로 해서 단체의 문자를 토대로 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올해는 영상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또 저녁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지금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빠르게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매도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전히 원전 관련된 이슈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확한 목표가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우리가 물량을 늘려놓고 나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께 긴급한 상황에서는 문자로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안에서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